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둥 케이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페트리샤 폴라코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고요. 임봉경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 자, 천둥 케이크 어떤 의미일까요? 쫙 펼쳐보니까 이렇게 이쁜 그림이 보입니다. 염소일까요? 양일까요? 거위일까요? 네,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젖소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그죠? 오리도 있고요. 할머니들이 키우는 식구들인 것 같죠? 나의 할머니 카를라에게 우리 할머니 농장은 미시간에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면 후덥지근한 공기가 농장을 뒤덮습니다. 폭풍우를 실은 먹구름이 들판 위로 낮게 깔리고 새들은 땅에 닿을 듯 날아다닙니다. 먹구름은 쫙쫙 갈라지는 강렬한 빛을 뿜으며 번쩍거립니다. 그러자 낮은 소리로 우르렁대며 곤두박질 치는 천둥 소리에 유리창이 흔들거립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 소리가 무서웠죠. 나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건너오신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은 좋아했지만 미시간에 불어오는 여름 폭풍은 몹시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거든요. 폭풍이 농장 가까이 몰려오면 나는 늘 침대 밑으로 숨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나에게 천둥과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들판 저 건너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천둥 케이크 굽기에 딱 좋은 날씨로구나. 곧 폭풍이 몰아치겠는걸. 얘야, 침대 밑에서 나오렴. 저건 그냥 천둥 소리일 뿐이란다. 할머니는 나를 달랬습니다. 집안 공기는 온통 눅눅하고 후덥지근했죠. 쿼릉 울리는 천둥 소리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창문도 덜컹거렸습니다. 난 할머니를 꼭 껴안았죠.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 할미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천둥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니? 할머니가 가만가만 말했죠. 천둥 케이크요? 나는 할머니를 더 꼭 끌어안으며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더듬더듬 물어야겠네요. 천둥 케이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 저까지 천둥엔 신경 쓰지 말아라. 천둥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된단다. 번갯불을 보거든 새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천천히 말이다. 그러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 그만 세어야 하지. 그렇게 수를 세면 폭풍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단다. 알겠니, 얘야? 할머니는 나를 다독이면서 말했죠. 폭풍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케이크를 만들어 오븐에 구울 수 있지. 그렇게 시간에 맞추어 구워내지 못하면 진짜
진짜 천등 케이크라고 할 수 없단다. 할머니는 먹구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눈가늠을 하더니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디진 손으로 나무난로 위에 선반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디 요리법을 찾아볼까? 기름때가 절어있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찬찬히 뒤적이던 할머니는 접혀있는 부분을 찾아 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천등 케이크가 있구나. 할머니는 종이에다 케이크 만들 재료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자, 이젠 필요한 것을 챙기러 가자꾸나. 할머니는 씩씩하게 말하며 뒷문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할머니와 내가 막 헛간에 도착했을 때 번쩍하고 번개가 무시무시하게 내리쳤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술을 세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자 천둥 소리가 꽈르릉 울려 퍼졌습니다. 10마일이라. 폭풍이 10마일밖에 있다는 얘기란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으니 이제 서둘러야겠다. 먼저 조심해서 달걀을 가져오렴. 깍쟁이 쪼아리 넬리한테서 달걀을 가져와야 하다니. 넬리는 늙고 사나운 암탉이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요. 넬리가 날 쫄 것만 같았거든요. 이 할미가 옆에 있으니 널 해치진 않을 게다. 그냥 달걀을 가져오면 된단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어분이 9이었습니다. 9마일 남았구나. 여기서 1마일은 약 1609m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유를 가져올 차례였어요. 늙은 발차기 젖소한테서 우유를 가져와야 하다니. 할머니가 우유를 짜자 발차기 젖소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죠. 젖소가 엄청나게 커 보였거든요. 그때 지지직 번개가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어분이 8이었죠. 그리고 콰르릉 천둥이 울렸습니다. 8마일 남았구나. 이제 광에 가서 초콜릿과 설탕, 밀가루를 가져와야겠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나는 강에 가기 위해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광이요, 광. 그러고는 잡목이 우거진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죠. 나는 또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기다랗게 하늘을 가르며 번쩍거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어분이 7이었죠. 쿵쾅 천둥이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더욱 겁이 났지만 할머니와 함께 계속 걸어갔습니다. 내가 광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을 때 또다시 번개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삐죽삐죽 빛을 뿜으며 내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새어분이 6이었어요. 쿵쾅쾅! 천둥이 고함을 치며 울부짖었죠. 광 속은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얘야, 할미가 옆에 있단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구나. 서두르자. 이제 특별한 비밀 재료만 빼고는 다 구했단다. 문가에서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주 잘 익은 토마토 3개와 딸기가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 쪽지를 보며 내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울타리를 타고 올라갔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히 멀어 보였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얘야, 할미가 옆에 있단다. 너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할머니가 딸기를 따는 동안 나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토마토 3개를 골라 땄습니다. 또다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어분이 5이었죠. 쿵쿵쾅! 천둥이 성난 듯 으르렁댔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따뜻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해온 자료들을 확인했죠. 내가 커다란 그릇에 재료를 넣자 할머니는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크림을 만들기 위해 버터를 휘휘 저었고 초콜릿도 녹였습니다. 드디어 반죽을 본 케이크팬을 오븐에 밀어 넣었습니다. 번개불이 번쩍하며 부엌까지 비쳤습니다. 내가 겨우 셋을 세웠을 때 천둥이 쿼르릉 쾅쾅 울려 퍼졌죠. 폭풍은 산말 밖에 있는데 케이크는 오븐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진짜 천둥 케이크를 먹겠는걸.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톤으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폭풍은 산마일 밖에 있는데 케이크는 오븐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진짜 천둥 케이크를 먹겠는걸.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호, 우리 꼬마가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네. 아주 용감해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난 용감하지 않아요. 침대 밑에도 숨었는걸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넌 침대 밑에서 나왔잖니. 게다가 깍쟁이 암탉 쪼아리 넬리한테서 달걀도 가져오고 늙은 발차기 젖소한테선 우유를 가져오고 잡목이 우거진 숲을 지나 광까지 다녀오고 헛간마당에 있는 울타리에도 올라갔다 왔잖니. 네가 한 일들은 아주 용감한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가까이에서 우르렁대는 폭풍 소리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용감했습니다. 얘야, 용감한 사람들은 소리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는단다. 할머니는 식탁보를 깔고 포크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죠. 케이크 먹을 준비를 끝내자 할머니와 나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케이크가 식기를 기다려 위에다 크림을 입혔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불이 온 하늘을 번쩍번쩍 비쳤습니다. 마지막 번개불이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머리 위에서요. 우르릉 쾅쾅쾅 과르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도착한 거죠. 완벽해. 아주 완벽해. 할머니가 가만가만 속삭였습니다. 천둥 케이크에 입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초콜릿 크림 위에 마지막 딸기를 얹을 때 할머니 얼굴엔 한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를 세모나게 자르자
빗방울이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도 따랐죠. 천둥이 바로 우리 위에서 무섭게 우르렁대자 잔장 속의 접시들이 딸그락거리고 창문도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 빙긋 웃으며 천둥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와, 여기 할머니 천둥 케이크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크림 재료는요. 쇼트닝 1컵, 설탕 1과 4분의 3컵, 바닐라 1작은술, 흰자와 노른자를 나는 달걀 3개, 달걀 노른자를 젓는다. 흰자를 굳을 때까지 휘저은 후 노른자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섞는다. 찬물 1컵, 삶아서 깬 토마토 3분의 1컵, 체에 걸을 재료, 케이크용 밀가루 2와 2분의 1컵, 코코아 가루 2분의 1컵, 베이킹소다 1과 2분의 1 작은술, 소금 작은술이라고 하네요. 체에 걸은 재료와 크림 재료를 섞는다. 22cm 크기의 둥근 팬에다 기름과 밀가루를 살짝 두른 후 350도에서 35분에서 40분 동안 굽는다. 초콜릿 크림을 케이크 위에 골고루 입힌다. 딸기로 맨 위를 꾸민다. 이렇게 끝나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그 칭찬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뭐 나전달법이라든가요. 또 그 정희신 선생님께서 그 네가 옳다라는 책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뭐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죠. 뭐 비교도 안 되고 충고도 안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들 속에서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아주 훌륭한 예인 것 같아요.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실패를 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아이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미숙했던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도 그것이 제가 그 방점을 찍은 것은 사실은 그 아이의 재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생활 속에서 이거는 뭐 할머니와 자녀, 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건요, 상대방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머니처럼 침대 밑에서 나온 거, 깍쟁이 암탉 쪼아리 넬리한테서 달걀을 가져온 거, 늙은 발차기 족수한테서 우유를 가져온 거, 잡목이 우거진 숲을 지나서 광까지 다녀온 거, 헛간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올라갔다 온 거, 이런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행동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건요, 어떤 결과값에 대한 칭찬보다는 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래서 그 노력한 것에 방점을 찍는 것에 우리가 절대 관가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장애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는데요, 막연한 칭찬보다는 좀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워낙, 요즘 아이들은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머리 꼭대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정성을 갖고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심은 결국엔 통하거든요. 그 욕쟁이 할머니 보세요. 사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는 그 할머니의 진심이 전달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수단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그 수단은 수단일 뿐이니까요.
진정성을 잃지만 않으신다면 반드시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